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무난했죠? 네, 두루두루 이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띄었는데요. 증시가 이제 좀 안정화된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도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혼조권이었죠? 네, 오른 것도 있지만 좀 내린 것도 좀 있었고, IRA 이제 세부 법안이 나오는 데 들은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들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오른 2차전 종목들은 제가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고, 그 아랫단에 있는 아직 오르지도 않고 저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우호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게 실행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이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 강세와 함께 저점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들과 함께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0.38%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거래대금도 10조니까 적진 않았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은 또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거래도 터지는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0.7% 강세,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나왔죠. 15조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거진 한 2배씩 정도 많았던 시장이었고요. 올 수급 특징적인 부분은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9,500계약을 순매수했다는 거, 코스피 쪽에서도 외국인이 2,600억을 순매수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고, 또 이제 고객 예수금도 거의 50조 가까이 49조. 그래서 최근에 좀 늘어나는 구도,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거기에 따른 또 상승 18조 4천억 정도 나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여러 지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 기준으로 1.7%니까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습니다. 니케이가 이제 0.3% 빠졌고, 홍콩이 지금 현재 시간 한 4시 정도인데요. 보합 정도. 대만이 0.5% 강세. 반도체에 있는 지수는 좀 좋았죠. 상해 증시도 0.4% 강세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수급도 양호한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업종 지수 차트 흐름을 좀 보면, 코스피 지수 차트도 장기 평선 위로 뚫고 올랐는데 이게 더 이제 솟구치듯이 이제 상승하는 게 필요하죠. 네.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이제 내려앉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저항을 받는 흐름이 되면서 고꾸라지지 않는 것만 해도 지금 지속적인 수급의 유입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뚫고 강하게 치고 올라서 지지까지 받아내는 흐름이 나오면 완벽하게 추세 전환됐고 바닥은 확인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242평의 저항을 받고 있고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에 있고요. 이걸 완벽하게 돌파하면 추세는 전환됐다는 게 확실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저점 계속 올리면서 가파른 상승세, 2차전지, 지금은 바이오, 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로의 수급 분산도 같이 이어지면서 각도를 높이고 또 업종별 순환매를 돌리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 평선 241선을 잘 소화하고 또 지지받고 돌파해주는 흐름은 가장 베스트한 형태의 추세 전환과 또 상승의 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요 481 2평의 저항 여부, 그리고 그 부근에서 업종별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보면서 또 그때 되면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업종별 지수 흐름은 2차전지 업종 지수는 0.39% 정도 좀 조정을 받았네요. 헬스케어 업종이 좀 오늘 좀 강세였는데, 큰 종목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였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0.4% 정도 상승. 하지만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지수를 능가하는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화학업종 지수도 장기평은 또 올렸죠. 오늘은 조금 조정, 0.4%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의 반도체 업종 지수가 단연 강했네요. 2.4% 강세. 또 KRX 반도체 업종 지수도 1.9% 강세. 오늘은 반도체가 가장 강한 시장에서 흐름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좀 주도했고요.
나머지는 좀 뭐 조정 내지는 이제 보합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이따 이제 설명드렸지만 호재가 나오면서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SK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SK 비롯해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이런 SK 계열 기업들이 다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비움 시총 1위 기업이 2.7% 약세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반면에 이제 LNF 같은 경우는 반대죠. 2.6% 상승으로 오늘 외국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계속적으로 순매수하는 기조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 쪽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케어젠이 시총이 2조가 넘었네요. 7.9% 상승. 그리고 원익 IPS 오늘 반도체가 좋았죠. 동진 세미캠, 특히 솔브레인이 8%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반도체 중심의 장세였고, 일부 바이오 기업들도 강한 어떤 흐름들, 오늘 보로노이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 좀 강세였고요.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도 꾸준하게 최근에 강세, 오늘 3%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셀트론 그룹주는 좀 조정받았네요. 오늘 셀트론 그룹주는 셀트론이 1% 조정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클래시스는 5% 상승하면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도 좀 좋았고, 반도체 쪽 워낙 이제 오늘 뭐 해성 DS라든지 ISC 같은 비메모리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시장 업종 대비해서도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단연 강했고, 최근에 이제 상당한 메이저 수급이 반도체로 연속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 상승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당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GI 이노베이션 바이오 쪽에 이제 기대주였는데요. 오늘 신규 상장 공모가 이제 13,000원에 상장했고, 오늘 그래도 공모가 기준을 넘어서는 2만원 정도로 이제 마감했는데요. 일단은 좀 조정받으면 좋은 어떤 구간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계속 관찰할 만한 기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로봇 관련 주들도 이제 오늘 좀 좋았고요. 뭐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 뭐 알진에스텍, 에브리브 같은 경우도 3%, SPG가 6%, 뭐 레인보우도 오늘 2% 상승하면서 로봇 주들이 오늘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뭐 텔레칩스라든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좋았네요. 전체적인 어떤 업종 테마단으로 좋았어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종목은 좀 선별적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LNF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좋았는데, 강했는데, 나머지는 좀 이제 약세 기조가 좀 뚜렷했어요. 오늘 엔캠도 그렇고, 세비캠, 성일하이텍, 뭐 이수화학,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는 흐름을 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2차 전지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IRA 수혜주인데 시장에서 주목도가 없다, 그래서 가격대가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8% 상승했고요. CS 윈드도 2.3%, CS 베어링이 7% 상승. 특히나 이제 내일 하나 솔루션이 이제 인적 분할돼서 이제 거래 정지된 후 상장합니다. 결국 이제 비주력 부분인 그 백화점 부분, 한화 갤러리를 떨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분할 상장하게 되면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 그 분할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미국의 이제 태양광 1위 업체 퍼스트 솔라가 최근에 굉장한 급등을 했죠. IRA 수혜 기대감으로 굉장한 급등을 했다는 부분이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상당히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도 한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업종이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은요, 오늘 SK그룹이 그 수급이 다 좋았죠. SK이노베이션의 호재 덕분이라고 보는데요. SK아이테크놀로지, 또 SK바이오사이언스, SK, 뭐 지금 SK 계열이 지금 수급 상위에 있고요. 오늘 그 나머지는 조금 그렇게 특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수급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면 심텍, 반도체 쪽이죠. 미래반도체, 솔브레인, 미코도 이제 반도체 쪽이라 볼 수 있죠. AD 테크놀로지, LB 세미콘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수급이 주로 이제 좋았고, 카나리 바이오는 좀 커버하기 좀 애매한 그런 바이오주기 때문에 언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좋았고, 이슈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이제 바이오 신규 상장주죠. 이쪽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장에서 이제 굉장히 화두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조 단위의 이제 밸류를 좀 인정받고 있었던 장외에서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이제 침체된 흐름 속에서 이제 신규 상장 공모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됐죠. 13,000원, 시총 기준으로 한 2,800억 정도였는데요. 장에서 이제 들어온 어떤 여러 시리즈 이제 가격대, 밸류 가격대 터무니 그거 대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공모가로 시장에 입성하게 되면 사실 유통된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쨌든 첫날에 이제 공모가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형성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된다. SK증권 리포팅인데 뭐 가장 잘 정돼 있는 리포팅인 것 같은데요. 자체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합의 이중 융합 단백질 발굴 및 개발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백질을 융합해 가지고 이제 고효율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 플랫폼인 GI 스마트, 이제 자체 플랫폼 갖고 있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계속 이제 파이프라인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좀 외부로 이제 인정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바이오 신약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거는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고, 또 바이오 침체 구간에서 정말 매력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낮은 가치로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어드리고 있고, 뭐 보로노라든지 또 이제 루닉 같은 기업은 좀 자세하게 또 커버드리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 또 GI 이노베이션, 요건 이제 상장 전부터 제가 체크해드리고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뭐 청약을 하셔도 전혀 이제 무방하다, 청약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공모가보다 이제 높은 수준, 또 이제 신규 상장 이후 주가가 이제 만약에 다 같이 이제 뭐 바이오 침체장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빠질 때 같은 관점으로 저가 매수하는 건 아니죠.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건데, 그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GI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오버행 우려는 과도하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60%인데 절반 가격은 3에서 5만 원대 이제 들어온 이제 가격이다 보니까 사실상 출회가 이제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공모해서 이제 들어온 자금들, 또 갖고 있는 캐시들 치면 뭐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자금 조달 이슈는 크게 없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희석 요인도 상당히 좀 낮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이전을 두 건 했는데 2.4조, 규모가 좀 큽니다. 기술 이전 규모가.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포텐은 충분히 높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성과에 대한 발표가 올해 좀 기대된다는 포인트도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면 적극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는 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보면요, 2023년 3월 30일 뭐 이제 오늘이죠, 상장한 이제 이중융합 단백질 신약 개발사, 자체 플랫폼인 GI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조합의 이중융합 단백질을 고효율로 개발 중이다 해서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있는데요. 요 이제 GI101, 여기 이제 한국, 미국에서 공동 임상 1, 2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는 FDA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한, 이제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한 GI301, 여기 이제 핵심 파이프라인이죠. 알레르기 쪽이고요. 이게 졸레어라는 이제
그 블록버스터하고 비교 임상을 하면서 더 좋은 어떤 효능을 지금 임상에서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가치가 가장 큰 지금 파이프라인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임상 일상 진행 중이고 이제 포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GI102 고용암 쪽으로 미국 FDA 또 한국 식약처 IND 승인을 받아서 이제 임상을 진행할 단계고요. 또 이제 그 나머지 또 고용암 알레르기 쪽으로 전임상 단계지만 이제 임상을 진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요 이제 기술 이전 내용은요. GI101 이제 항암제 쪽으로 중화권 쪽에 대해서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거의 한 1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이제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 그리고 GI301 유한양행으로 기술이 됐는데 글로벌 쪽으로 1조 4천억 정도 200억 수치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텐을 갖고 있는 영역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일단은 핵심적인 주력 파이프라인은 GI101, 그 GI301 아까 보셨듯이 항암 쪽하고 알레르기 쪽입니다. 항암 쪽 GI101은 CD80 단백질과 인터루킨 2V 단백질 두 가지를 이제 아까 이중융합 단백질 섞는 거라 했죠. 현재 국내 미국 단독요법 및 키트루다 병용요법 1, 2상 진행 중. 2019년 11월 심시어에 7.9억 달러 규모로 중국 지역에 판권을 판매했는데 1조 정도. 그래서 이땐 바이오가 좀 좋았던 그 시기, 이 바이오가 좋을 때가 아니구나. 2019년 11월도 바이오가 최악이었던 구간이었는데 이런 어떤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술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GI301은 고친화력 IgE 수용체인 FC 어렵네요. 사실의 서열 일부를 잘라서 만든 알레르기 치료제 후보 물질이다. 그래서 2020년 7월 유한양에게 이제 글로벌 판권 기술 이전해서 1.4조 규모로 했는데요. 이때 이제 바이오가 좀 좋을 때죠. 어쨌든 GI101, GI301 이외에도 2023년 중 임상 1, 2회 이상 개시가 예정된 피하 주사 제형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GI102를 비롯해서 GI108, GI104, GI305 이건 알레르기입니다. 다수의 임상 진입을 앞둔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돈이 이제 부족한데 돈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임상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요 파이프라인의 성과가 본격화될 23년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GI101은 상반기 중국 파트너사인 심시어의 임상 1상 IND 신청 및 이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유효성 데이터를 발표도 예상이 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글로벌 판권 기술 이전 역시 가시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뭐 전망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좀 밸류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밸류가 사실 5천억 넘어가면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보고요. 사실 저는 기대하는 포인트는 이제 공모가까지 내려오기 좀 쉽지는 않다고 보고 한 3천억 선 정도 오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GI301 여기 이제 핵심이에요. 경쟁 약물인 이 졸레어 대비해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지역 판권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유한양행의 제3자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GI301은 현재 진행 중인 아토피 및 경증 알레르기 환자 대상 1비상과 더불어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대상 1비상도 개시 예정이다. 표준요법인 졸레어 대비해서 기전 및 임상 데이터로 경쟁력을 보유 중인 만큼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핵심적인 내용, 풍부한 자금력 그리고 누적 기술 이전 성과 및 잠재력 고려 시 꼭 봐야 할 기업이다. 그래서 공모가 이제 밴드 하단 미만이죠. 13,000원. 시가총액 2,800억으로 이제 상장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되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공모가 기준에 이제 조달 자금 260억, 또 22년 말 보유 중인 1,136억의 자금을 합치면 대략 한 1,4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랄까요,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들어올 때 사실 너무 낮은 가치로 들어오는 거죠. 누적 두 건 기술 이전이 조금 더 붙어줘야지
업사이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장에서 3만원, 5만원 들어온 거는 바이오가 좋을 때죠, 사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 정도 가격이 되려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없이 지금 상태만으로는 가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기업 계속 추적할 만한 그런 포텐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이 바이오텍 투자 심리가 위축된 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가지면서 좋은 가격들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23년 1, 2예상 개시 예정인 GI102 등 다수의 후속 파이프라인도 보유 중이다. 그래서 이런 후속 파이프라인도 이제 임상에 진입하는 것도 기업 가치 이제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피하 주사 제형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좀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보고 관심도를 가질 만한 신규 상장주다. 신규 상장주라는 메리트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유망 바이오 리스트 후보군으로 GI 이노베이션도 우리가 계속 커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가장 화두의 종목은요, 사실 이제 SK 이노베이션이죠.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낮은 단계에 있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부를 가지고서 2차전지 사업을 이제 성장 산업으로 이제 여기면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체크해드렸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결국은 이제 뭔가 좀 나왔네요. 어쨌든 SK온이 결국은 IPO를 해야만 합니다. 대규모 이제 자금을 조달한 데 있어서 IPO만한 게 없고 결국 IPO를 하려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이제 주주 불만이죠.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지금 기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당연히 배터리 보고 투자한 거지, 이게 무슨 뭐 정유업 보고 투자한 건 아닌데, 물적 분할해서 따로 이제 상장해 버리면 지금의 주들이 이제 붕 뜨는 거니까.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한 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보시면 이제 SK이노베이션 주주들 대상으로 시가총액의 10% 수준의 자사주를 취득해서 그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배당 가이드라인도 지금 최소 2,000원 수준, 뭐 요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SK온의 상장을 얘기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SK온 주식을 준다는 거는 뭐 저라도 지금 SK이노베이션 주식을 사놓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파격적이면서도 강력한 주주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SK온의 상장 시기가 25년 이후라고 밝힌 바 있고, 또 모릅니다.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 상황 보면서 아마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추진할 리는 없거든요.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게 IPO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아마 판단 내릴 것 같고, 어쨌든 좀 파격적이면서 신선한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호재로서 반응하는 모습을 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미국의 IRA 세부 지침 법안이 확정돼서 아마 발표될 텐데요. 시장의 관심은 지금 2차전지에 많이 쏠려 있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도 친환경 쪽, 풍력 태양광 쪽으로 시장 관심이 별로 없을 때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높다 하면서 이제 CS 윈드, 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하나 솔루션이 지금 거래 정지예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하나 갤라리아 이제 백화점이 있죠. 그 사업 부분 떼내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고, 내일 이제 분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솔루션도 IRA 수혜주로서 시장의 관심도가 추후 높아질 거라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거죠. 그쪽이 이제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수직 계열을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모듈 이런 별로 이제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세액공제든 현금으로 받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DB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왔습니다. 이제 올라갈 차례다. 굉장히 좀 강한 제목이네요. 일단은 뭐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예상이다 하는데, 뭐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미국 태양광 부문 IRA 넘버 2 수혜 업체다. 가장
퍼스트 넘버원 수혜 업체, 이미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올랐죠. 퍼스트 솔라입니다. 네. 이 세액공제 혜택을 영업이익에 반영하면서 23년도에 이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했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했는데, AMPC 생산 세액공제 효과를 23년 연간 6.6억, 7.7억으로 이제 불로 이제 추정을 했고, 이를 반영한 연간 영업이익을 상당히 높게 얘기했죠. 이익의 80% 이상이 보조금 혜택이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아직 뭐 세부 지침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회계 처리 검토 단계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 태양광 IRA 최대 수혜 2개 업체 중에 하나고,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가장 수익성이 높은 셀 모듈 업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계 처리 방식이 확정되면 목표 주가를 변경할 예정이나, 극단적으로 벌어진 퍼스트 솔라와의 뭐야, 이거 끊겼네요. 하여튼 뭐 그 밸류에이션 갭이 벌어진 게 좀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뭐 문장이 어디 빠뜨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아마 이제 분할 상장하면 내일 불게 될 것 같고요. 올해 퍼밸류에이션 15배, 내년은 8.2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회계 처리 방식이 확정이 되면 IRA 세부에 나오면 어쨌든 많은 증권사 리포트가 아마 쏟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IRA 수혜주 친환경 쪽에서 CS 윈드, 하나솔루션,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에 이슈 하나 체크해보죠.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이제 리포팅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BM하고 LNF 관련된 이제 투자 의견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모건스탠리는 꾸준하게 국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매수 추천을 많이 했죠. 일단은 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를 13만원 제시했으니까 지금보다 뭐 거진 뭐 반토막 정도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아시아 이제 전기차 이제 섹터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LNF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최근 주가 상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내부자 거래 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삼성 SI GM으로부터 양지 아닌가요? 하여튼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조금 리포팅이 엉성한 감은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주식은 GM 주문 기대감에 연초 이후 117% 올랐다. 동종업계인 LNF 주가 수익률 퍼보다 이제 90%의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향후 이제 뭐 3년 내지는 뭐 5년을 내다보는 뭐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보다는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정확도는 떨어지는 그런 어떤 모건스탠리의 리포팅 같은데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LNF 대비 고평가받고 있는 상황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리 현재 주가 수준에서 LNF가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판단했다. 해서 어쨌든 양극재 분야에서 동종업계 LNF와 유사한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에코프로 BM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가 좀 어렵다. 또 새로운 단기 촉매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사실 이게 공매도의 어떤 의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리포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LNF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리포팅 자체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공매도 측의 이제 의견,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논리가 조금 엉성하기도 한 그런 리포팅인 것 같네요. 에코프로 BM의 매출은 22년 LNF보다 27% 높았고 24년에는 19%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의아스럽네요. 실적 전망의 제한적 변화, 또 단기 촉매제 부족, 유사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에코프로 BM과 LNF의 시가총액 격차는 줄어야 한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제 아시아 전기차 가치 밸류 체인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CATL, 또 BYD 등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해서 사실 중국 업체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최소한 한국의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정당화되고 있죠. 당연히 미국 시장의 이제 성장과 동행하는 게 이제 K 배터리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보다 당연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서 또 비교를 하는 거는 좀 엉성하죠. 예,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논리는 상당히 좀 빈약한, 과거 이제 셀트론에 대한 어떤 리포팅을 냈을 때랑 좀 흡사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거지로 조금 까내리려는 어떤 리포팅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에코프로비엠이 하니켈 시장 지위와 삼성 SDI 또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한 한국의 주요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객들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받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셀 업체보다 소재 업체가 높은 밸류를 적용받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예. 여기 자신의 의견이죠. 모건스탠이. 우리의 관점에서 LNF는 가치평가 지표 기준으로 한국의 못한 것 같아요. 예. 양극재 분야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게 이제 LNF가 사실이지만 지금 이 리포팅 자체 부분은 에코프로 계열을 까내리기 위해서 일단 결론은 잡아놓고 논리와 리포팅을 쓴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공매도 측의 의견을 반영한 리포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는가. 네, 어쨌든 LNF는 매력적이나 이 리포팅에서 하는 논리는 조금 빈약하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